뛰세요. 길 한가운데서. 이쪽으로 가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차가 저렇게 렌즈를 치고 있으니 차 뒤에 딱 이렇게 엄폐를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지?
이제 정상이 된 건가요? 못 살아야죠. 과연 어떻게 찍혔어? 네. 찍는 보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려고 했는데 무슨 전자소송이 법원에서 와서 혹시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뜯어보니까 예전에 무슨 박원순 시장 때 무슨 녹색 과태료를 남대문 안에 뭘 저같은 오래된 스포티지 경유차 매연이라고 뭐 과태료를 그때 얼마씩 매겼어요. 엄청나게 매겼어요. 그때 한 30만원인가? 근데 내가 모르고 두 번 들어가지고 뭐 한 5, 60만원을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못살겠다,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막 이메일로 하니까 지들이 구청인가 뭐 어디서 소송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날라온 겁니다. 그래서 뭐 무슨 질서 위반 행위 뭐에 의하면 이 일을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명백히 6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했다. 그래서 각하됐습니다. 각하. 박원순 시장이니까 아마 그게 한 지금 어림 잡아도 지금 한 5년 6년 걸린 것 같은데요. 각하 판결 나는데 지금 한 5년 6년 걸렸어요. 근데 그거 이미 내지 않았나? 예전에 한번 스포티지가 제 차가 폐차됐는데 재작년인가 폐차됐는데 이제 맛이 간 거죠. 김이 막 이렇게 하면서 홍대 앞에서 이제 섰습니다. 소위 엔진이 붙었는데 그래서 폐차했죠. 뭐 근데 뭐 외국에 나가려니까 과태료를 다 내야 뭐 그거를 뭐 그때 뭐였지? 그래서 그때 다 냈어. 그때 100만원 넘게 냈는데 요 전에 또 한번 인터넷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엄청나게 또 쌓여 있더라고요.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과태료를 자꾸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어린이 이거 말이에요. 어린이는 제가 뭐 그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30km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데 이거 표시를 좀 제대로 좀 하든지. 그러니까 그게 잘 걸려요. 그리고 특히 처음 가는 길 뭐 이런 거. 그래서 앱을 앞으로는 이제 살려면은 이것도 언젠가 또
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야. 먹고 살려면은 앱을 숨 쉬는데도 이제 앱을 깔아야 되는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. AI로. 왜 이렇게 줄이 끝날 기운이 안 보이니? 아니 근데 애들은 없는데 무슨 지하철에 유모 칸을 만들어 놓고 참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참 인간이 참 욕을 안 해줄래야 그런 거는 잘 없어지기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쏠쏠하거든. 그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가 아마 제일 쏠쏠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는 게 정부는 세금 받아서 좋고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이게 또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던데. 끊이질 않고 오니까 아까 0.5라는 게 속도인 것 같아요. 속도 슬로우 비디오로 아마 찍혀도 않을까 싶어요. 0.5라는 게 지금 호햄 휴대폰 저도 지금 액션캠을 드디어 액션캠을 살까 지금 찍어놨는데 오즈모에서 액션캠 핸드폰을 늘 그냥 찍든지 너무 떨리고 또 지금 호햄이라고 핸드폰을 지금 여기 달고 뛰었는데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약 6km 지점이에요. 6km. 번호판 뒤에다 셨네. 뒤에다. 테니스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길을 막아놓고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아. 그래서 지금 오늘이 5월 31일인가요? 며칠이지? 아직 5월달인데 보셨어요? 부산에 해운대 비치 가면 끈 팬티를 입은 형님인데 항상 선텐 매니아란 말이에요. 저도 사실은 뭐 선텐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겨울에는 꼭 필리핀을 겨울에 한두 번씩 가서 스노클링을 했었는데 그때 왜 마닐라에 보면 리잘 스테디움이라고 있어요. 거기 트랙에 가서 막 뛴 거예요. 근데 왜 뛰었을까요? 근데 너무 살갗이 타서 보통 껍질이 벗겨지면 이제는 흔적이 안 남는데 뭐 무슨 검버섯 같은 게 지금 한
수백 개가 가슴에 남았어요.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뭐 하나 빼는데 뭐 한 2만원, 3만원 든대요. 그래서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때 좀 아팠어요. 너무 태워가지고. 뭘 좀 이렇게, 그래도 좀, 선텐 오일이라도 좀 바르고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. 장미가 지금 빨간 장미입니다.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제가 대조동 쪽에, 불광동 옆에 대조동이라고 있죠. 이 단독주택에 살았는데, 예전에 그 노란 대문에 그 사자머리, 그 문거리, 전형적인 그 예전 단독주택이 있었죠. 그리고 담장 위에 이렇게 구부러진 쇠꼬챙이, 아니면은 뭐 깨진 유리 조각 뭐 이런 건데, 도둑이 예전에 있었어요. 우리도 도둑을 뭐 한두 번인가 당했는데, 집을 밤중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뭐 가져올 게 뭐가 있어요. 그 깨우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자기 몰래 부엌에서 뭐 식기 뭐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. 쨍그랑 뭐 소리가 나면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. 그 사람들 담 넘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. 뭐 하여간 국민학교 때는 저도 재미삼아서 이렇게 문을 통해서 출입하지 않고 이렇게 문을, 가생이 보면 이렇게 장독대 올려놓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담벼락을 넘어서 다니고, 또 2층 집에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. 2층은 아닌데 하여간 옥상 위에 빨래도 널고 그게 전망이 있어요. 딱 TV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, 근데 뭐가 이렇게 감기가 도는지, 무슨 독감, 뭐 무슨 에볼라, 코로나, 뭐 요새는 이상한 게 뭐 많이 도는 것 같아. 보통은 햇볕이 이렇게 나고 땡볕이면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말이에요. 이놈들이 무슨 하도 에어컨을 트니까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혹시 계속 있는 거 아니지? 줄이 뭐 더워서 그런지 뭐 상당히 더워졌어요. 그러니까 노인분들 뭐 코로나도 지금 3차 4차 뭐 폐렴도 뭐 있고 독감 주사 있고, 회사에 뭐 출근한다고 뭐 손가락을 이렇게 찍게 하니까 그걸로 뭐 독감이 다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제 2시간은 넘어서 뭐 한 2시간 10분 넘은 것 같은데, 뒤에서 딱 뒤통수 치고 가지 않겠죠? 요새는 뭐 CCTV가 없는 데가 없고,
이렇게 과민한데 사람들이 저녁에 뭐 한 9시쯤 되면 한번 자버릇을 하면은 왜 그 꼭 의사들 얘기가 한 10시부터 한 12시 이 시간이 뭐 수면에 있어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멜라토닌이라고 있어요. 이거는 한때는, 지금은 뭐 어디 사기가 좀 힘든데 처방받지 않고는 또 이거를 어디 외국에서 구해와서 먹고 있는데 한 통이 지금 뭐 한 100알 들었다 치면은 저는 이거를 하나를 손톱 절반만한 하나를 이 부스러기만 먹어도 잠이 잘 오거든요. 딱 먹고 이렇게 유튜브 좀 보다가 한 9시 반부터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딱 자면은 불을 끄고 자야 됩니다. 노트북도 끄고 자면 아침에 아주 깨우네요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밥 먹고 딱 누워있다가 불도 그냥 환하게 켜고 새벽까지 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음날 개운하지 않죠. 콘택트 렌즈도 안 빼고.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 예전에 6.25 뭐 그랬죠. 그때 중도 어디서 우리가 국군이 그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서 중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. 현린가. 그래서 대거 포로를 잡혀갔습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포로 교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바고 포로는 자유에 의해서 협박해줬고 정적적으로 이 북에서는 또 그런 포로들을 제대로 또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아마 북에 계속 사시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마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이제 거의 돌아가셨겠죠. 50년이면 7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장정이면은 지금 뭐 이제 90입니다. 90.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뭐 거의 이제는 100명 중에 아마 90 몇 명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, 왜 그 얘기가 사진이 있어요. 막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렇게 행렬, 포로 행렬이죠. 일종의 정치적인 선전이기도 하고. 그때 아마 사단장은 무슨 조그만 경비행기 뭐 이런 걸 타고 피신했다 그러죠. 포위망을 뚫고. 죄송합니다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진이. 보통 왜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포로 교환이 그거 뭐 무슨 하고 포로 교환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협상이 뭐 결렬이 안 되고 결국은 협상이 됐겠죠. 근데 이 남북 관계가 참 특수합니다. 이게 그것도 남만 해도 어디 미국에 상당히 지금 태생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서 지금 선거가 됐죠. 그래서 뭐 북도 마찬가지입니다. 소련군. 그래서 김일성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북에서 막 해버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사회주의가 소위 말하는 적화될 가능성이 컸겠죠. 결국은
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빠져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, 예전에 미녹시딜이라고 있어요. 이게 바를 때는 괜찮습니다. 유지가 되다가. 근데 뭐 이걸 계속 몇만 원씩 내고 계속 바를 수가 없으니까 뭐 거의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, 제가 헤어를 좀 공부를 했어요. 헤어를 공부를 했는데, 소위 말하는 미용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를 좀 어깨 너머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 머리를, 마네킹이죠. 마네킹 머리를 잘 이렇게 다루고 감기고 빗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. 미녹시딜도 동성 미녹시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게 가성비 한 25,000원, 약국마다 좀 틀린데 요새 인터넷에 싸게 파는 데가 또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하면은 200ml 살 수 있어요. 200ml면은 꽤 많죠. 그래서 이거는 바를만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머리 빠지는 분들은 영양도 영양이지만 좀 이렇게 땀이 났을 때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좀 이렇게 머리를 좀 감아주시고 샤워하고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감고, 또 빗질도 좀, 저는 평생 빗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빗질 다이소에서 1,000원이면 삽니다. 그래서 머리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이렇게 방법이, 근데 일단 절반이라도 구역을 빗질하면 혈액순환이 되겠죠, 두피에. 그리고 하여튼 두피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하여간 미녹시딜을 제가 좀 바른 지 한 2달 돼 가는데 앞머리가 물론 완전히 깨끗해져서 뭐 번들번들해지면은 그거는 뭐 힘들겠지만, 인터넷 찾아봤더니 제 경우처럼 이렇게 거의 뭐 이게 주어 M자형 탈모죠, 소위 말하는 M자형 탈모,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아침 저녁을 바르다 요새는 아침 귀찮아서 아침만 바르는데 머리털이 아주 났어요. 그 모낭이라는 게, 이게 미녹시딜이 모낭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. 모낭, 죽어있는 모낭. 뭐가 이렇게 카톡이 자꾸 오냐. 그리고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올리브 오일 3대 장수식품이 뭔지 아세요?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올리브 오일로 가글을 합니다. 그러면 이걸 뭐 한 10분 정도 머금고 있어요. 그리고 물을 끓여가지고 양배추를 데쳐 먹어요. 한 포기. 그리고 요구르트, 뭐 떠먹는 요구르트 그러는데 뭐 요구르트든 우유든 뭐 이런 거. 근데 이 굴 있죠, 굴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, 한 돈 만원이면은 냉동굴 1kg를 살 수가 있어요. 냉동굴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, 굴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늘 먹으니까 아예 그냥 굴을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로 커피를 먹습니다. 그러면 이게 아연이죠. 아연이 풍부한데 머리에 좋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샴푸도 아직까지 뭐
체감할 정도는 아닌데 뭐 어쨌든 맥주 효모 샴푸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지금 한 6km 정도 지점인 것 같아요. 6km.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보면은 드라이머 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헤어 드라이어 있죠. 그런 걸로 머리 감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컬을 줄 수가 있어요.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왜 요새 알루미늄 호일 붙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걸로 머리에 이렇게 여자분들 여학생들 앞에 돌돌 말아가지고 지하철 타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좀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펌어가 돼요. 꼭 뭐 약 같은 거 칠하고 미용실을 약 칠하잖아요. 근데 꼭 그렇게 칠하지 않더라도 화이팅! 6km 남았습니다. 6km. 걸어서라도 완주하면 되는 거죠. 하프. 사실은 뭐 상의 탈의에 대해서 영원히 뭐 꺼지지 않는 논쟁, 뭐 저도 지금 뭐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? 오늘 같은 날은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비난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피부 호흡이 쉬워지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 저만 해도 취미로 복싱을 했지만 복싱 선수들 뭐 어디 상의에 옷 입고 올라가는 이게 꼭 뭐 물론 그런 거 있어요. 남을 한테 좀 특히 이성한테 좀 이걸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거 왜 없겠어요. 사람마다 또 틀리겠죠. 근데 그게 뭐 꼭 비난할 만한 우리나라는 뭐 6.25 사회라서 그거를 상당히 죄악시하고 상대방이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게 물론 서로의 어떤 영역이 있겠지만 사고방식이 틀리겠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늘 꼴 보기 싫은데 뭐 어쩌겠어요.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도 왜 북에 뭐 조선중앙TV 뭐 그 채널 하나요 사실상. 그거를 개발 못해서 녹화해서 뭐 하루 걸러서 뭐 좀 걸러서 뭐 자막을 달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케이블에 뭐 채널 하나 만들고 물론 북에서는 뭐 그걸 허용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. 근데 뭐 그냥 하는 거죠. 그리고 돈을 좀 내고 왜 해야 하냐면 상대방은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관과 자기들이 사고방식이 있어요. 물론 북에서는 남이 뭐 USB를 영화를 본다 그래서 막 처벌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명화된 21세기에서 무슨 공존을 하고 교류를 하자 그러면서 저쪽 라디오 TV도 물론 그거 틀면은 사실은 좀 어떤 근대사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떤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김일성에 또 집중돼서 지금 그 아들 손자가 지금 지도자로 세습하는 뭐 쿠바 같은 경우 뭐 동생 뭐 이러는데
거기보다 물론 뭐 나름대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 그거의 뭐 하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. 요번에는 또 헌법을 그래도 예전 뭐 헌법에 뭐 김일성주의 뭐 이러면은 그게 조금 좀 완화가 됐는데요. 된 것 같은데. 그게 정상 뭐 하고 비정상인 거 맞아요. 그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. 북도 미제와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쌍방이 바뀌어야 돼요. 쌍방이. 이 남북은 동전이 양면과 같아서 쌍방이 바뀌어야 돼요. 쌍방이. 우리나라 전시작전권도 뭐 가져오려면은 뭐 조건이 안 됐다 그러는데 미군 주기 싫은 거죠. 나가라 그러세요. 그냥 미군 좀 좁다고 나가라 그러세요. 무슨 미군 철수 이렇게 계속 흘리죠.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. 남도 핵을 가져야 되고 북처럼 뭐 어떻게 하겠어. 뭐 북이 핵이 있어서 살려고 남이 핵을 갖는데 좀 쫄쫄 굶으면 되고 폭격하겠어요 이란처럼. 혹시 모르죠. 일본이 이스라엘처럼 그 남과 북이 동시에 핵을 가졌음이다. 이것이 도저히 허용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거를 인용하시면 저희도 핵을 가지겠습니다. 뭐 하면서 이제 주일 미군이 막 서울을 폭격할지 모르죠. 그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사일을 맞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. 이란 사람들 그렇게 다 두드려 맞고 나서 호르무즈 처음부터 호르무즈를 좀 이렇게 봉쇄를 하지 그랬어. 그러니까 지도자 앞에 선 사람이 똑똑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금 뭐 자기 아버지도 다 지금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. 자, 이제 남과 북이 다같이 정상 국가화된 좀 TV도 좀 틀고 그거 TV 튼다고 망하겠어요?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. 자 그럼 저분까지만 찍고 저분도 지금 번호표를 등에 달았네. 뭐 극기 딱 이렇게 붙여야 돼. 여명 808 극기 마라톤 피니시. 이거 물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. 화이팅! 나 1시간 40분 남았어. 물 줘.
오늘 여명 사장님 원래 이게 전마협에서 했는데 여기가 뚝섬 물놀이장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뭐 소나무를 심고 예전에 그랬죠. 우리 제가 뭐 여의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씩 이렇게 여름에 장마 때죠. 장마 때나 태풍, 가을에 태풍 때 한 번씩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서 싹 그 고수부지에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요. 근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누구는 막 꽃을 심고 누구는 나무를 심고 지금 다가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도 한강 시험을 지원했는데 한강 도강입니다. 도강인데 이 멀쩡한 수영장을 지금 땡볕인데 다 갈아엎고 지금 뭐 소나무를 심는 거. 그래서 이 어느 쪽을 뭐 선택하라고 제가 말하기도 좀 힘든데 참 우리 국민이 기준이 돼요.